반갑습니다. 과학 멘토입니다. 수능 특강 생명과학 신경계 부분 수능 이전 문제 풀이 영상입니다.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 풀이 시작할게요. 1번 다음은 그림은 사람의 신경계가 나와 있죠. 신경계를 구분하자는 이야기지. 신경계를 보시게 되면 일단은 A가 뭔지 다 아시겠죠? 중추 신경계겠네. 중추. 그다음 말초로 구성되어 있고, 중추 신경계는 뇌하고 척수로 구성되어 있고요. 말초 신경계는 구심성 신경과 원심성 신경이 되겠네. 원심성 신경이 되겠다. 문제를 봐요. 기읍 A는 중추 신경계인 거니까 정보를 받아들여 통합하고 처리하는 게 맞고요. B는 척수잖아. 척수는 안쪽 속지를 말하는 거거든. 안쪽에 신경세포체가 있기 때문에 안쪽이 약간 시커멓죠. 우리가 회백질이라고 하는 거잖아. 백색질은 아닌 거지. 자, 자율신경이라는 거는 교감과 부교감을 이루는 신경을 말하는 거고요. 당연히 원심성에 속해 있죠. 맞는 표현이에요. 따라서 기읍과 디귿이 답이 되죠. 답은 4번입니다. 2번 표가는 사람의 중추 신경계를 구성하는 구조에서 나타나는 4가지 특징이 나와 있고, 나는 가의 특징 중에서 기읍과 리을, 기읍과 리을이라는 거는 대뇌, 소뇌, 간뇌, 중간뇌를 나타낸 거고요. 거기에 나타나는 특징의 개수를 표기를 했죠. 해보자고. 일단은 대뇌에 속하는 개수가 몇 개인지 찾으라는 이야기잖아. 일단은 대뇌는 좌우 두 개의 방구가 있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정신활동의 중추도 맞고, 당연히 중추신경계니까 연합뉴런도 맞아. 동공반사의 중추는 아니잖아. 그럼 대뇌가 속하는 개수가 3개가 되는 거고요. 소뇌를 보자고요. 소뇌도 방구가 2개가 있죠. 좌우에 맞는 표현이고요. 당연히 연합뉴런도 맞다. 그러니까 소뇌가 속하는 거는 2개밖에 없죠. 2종류 이렇게. 그 다음에 간뇌는 반구가 2개 있는 게 아니니까 탈락이고, 정신활동 중추도 아니잖아. 당연히 연합뉴런 맞고요. 그럼 이건 하나밖에 없는 거네. 자, 중간뇌를 보자고요. 중간뇌는 마찬가지로 연합뉴런이 맞고 동공반사의 중추도 맞는 거잖아. 2개가 되겠죠. 매칭하는 거니까 3개짜리 이놈이 대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개짜리가 간뇌가 되는 거네. 그러니까 둘 중에 소뇌나 중간뇌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이것도 2가 되고 이것도 2가 되어야 되겠네. 문제를 봐요. 자, 기읍은 대뇌거든. 대뇌는 껍데기 쪽에 신경세포체가 몰려있단 말이야. 그 껍데기가 시커멓죠? 그러니까 회백질을 띈다는 이야기야.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A 더하기 B는 4가 맞다. 구해놨으니까. 자, 리을은 간뇌니까 간뇌의 핵심 기능은 뭐지? 항상성 조절인 거잖아. 그래서 맞는 표현이야. 따라서 기읍과 니은 디귿이 다 맞죠. 답은 5번이네요. 3번 그린 칸은 여러가지 신체 활동을 할 때 대뇌 겉질 중 활발히 사용된 부위가 이렇게 사진으로 찍혀 있는 건데, 그림으로 기읍과 리을을 매칭하자는 거고요. 두정엽, 전두엽, 측두엽, 후두엽. 대충 그림의 위치를 봐도 이름을 매칭할 수가 있죠. 앞쪽에 있으면 전두엽이니까 당연히 기읍이 전두엽이겠다, 이렇게 찾는 거고요. 뒤쪽에 있으면 후두엽이겠죠. 후두엽이 뒤쪽에 있겠다. 그 다음에 옆에 있으면 측두엽이 되겠지. 그래서 디귿이 측두엽이 되겠고요. 나머지가 두정엽이 되겠다. 자, 굳이 외우지 않아도 위치를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다. 자, 문제를 읽어봅시다. 자, 기역은 전두엽이 맞고, 자, 글자를 볼 때를 찾는 거거든. 글자를 볼 때가 뒤쪽이 활성화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후두엽이 활성화되니까 리을 쪽에 시각 쪽이 활성화되는 게 맞고요. 디귿, 말을 할 때와 말을 만들어낼 때, 말을 할 때 이쪽이고 만들어낼 때 이쪽이잖아.
공통적으로 전두엽이 활성화되네. 이것도 맞는 표현이야. 그냥 그림 보고 푸는 거라서 매우 쉽죠. 따라서 기읍과 니은과 디귿이 다 맞죠. 답은 5번 체크하시면 돼요. 4번. 다음은 사람의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구조 A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고, 한번 볼게요. 자, 대뇌와 연결되는 대부분의 신경이 교차된다. 신경이 교차된다를 바로 보자마자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연수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다. 이거 모르면 안 되죠. 나머지는 당연히 알고 있는 것들이고, 문제를 바로 봅시다. 자, A, 연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뇌줄기가 맞죠. 뇌줄기라는 거는 중간뇌와 뇌교와 연수를 합쳐서 뇌줄기라 하지. 그래서 암기를 하셔야 되는 암기 사항이고 맞는 표현이고. 자, 혈장 삼투압이라는 거는 삼투압 조절의 중추가 어디니? 간내잖아. 간내 호르몬 조절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수가 아니고 간내가 돼야 돼서 틀린 거야.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자, A 볼까? 기침, 재채기, 하품 등이 반사거든. 당연히 연수 반사, 무조건 반사가 맞다는 이야기야. 따라서 기읍과 디귿이 답이 되겠네요.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5번. 그림은 척수의 단면과 척수에 연결된 뉴런이 나와 있는데, B는 척수의 겉질과 속질 중에 한 개다. B가 바깥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겉질이죠. 겉질. 자, 그 다음 뭘 보셔야 되는 거냐면 A란 뉴런이 신경세포체의 위치를 딱 보시면 바로 감각신경인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A가 감각뉴런, 감각신경이다. 자, 감각신경은 구심성 뉴런이고 반드시 외워야 될 게 뭐냐면 척수 뒤쪽으로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뒤쪽이라는 이야기야. 후근이라는 이야기지. 뒤로 들어온다. 뒤로 들어와서 앞으로 나가죠. 이건 반드시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구심성 뉴런인 감각 뉴런은 뒤로 들어오고 원심성 뉴런이 운동 뉴런 앞으로 나가는 거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봐요. 자, A는 원심성 뉴런이 아니죠. 구심성 뉴런인 거야. 들어오는 거니까. B는 딱 봐도 하얗잖아. 백색질이죠. 척수는 안쪽이 시커머예요. 안쪽이 해백질이고 껍데기가 백색이 맞다는 이야기야. 그 다음 C는 운동신경이잖아. 원심성 뉴런이기 때문에 앞쪽으로 나간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후근이 아니고 전근이 돼야 돼. 이거 꼭 암기를 하십시오. 틀렸다. 니은만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에요. 6번. 그림은 사람에서 자극에 의한 반응이 일어날 때 흥분 전달 경로가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자, 그림 보면 대충 알겠죠. A가 구심성 뉴런, 감각 뉴런이고 B가 원심성 뉴런인 거다. C가 연합 뉴런인 거죠. 자, 봅시다. 기읍. A와 B는 모두 말초 신경계가 당연히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C는 연합 뉴런도 맞는 거잖아. 디귿. 앞정에 손이 찔리는 자극에 의해 발생한 흥분은 이게 반사를 하게 되지. 바로 척수 반사에서 나가긴 하는데 당연히 우리가 아프잖아. 아픈 걸 느끼는 거잖아. 느낀다는 거는 뒤늦게 신경이 전달된다는 이야기거든. C로 전달되긴 하는데 반사된 뒤에 전달되겠지. 느리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전달되지 않는다는 건 틀린 표현인 거지. 따라서 기읍과 니은이 답이 되죠. 답은 3번입니다. 7번. 그림은 무릎 반사가 일어날 때 흥분 전달 경로가 나와 있죠. 무릎 반사가 척수 반사고 무조건 반사인 건 다 아시죠? 자, 망치를 때리게 되면 기역이 흥분하겠지. 흥분해서 바로 척수에서 반사를 하는 건데, 자, 그러면 무릎이 올라갈 거니까 기역에 있는 이 운동신경, 그치? 기역의 근육은 수축하겠고요. 다리가 올라가니까 니은은 이완하겠죠. 이완. 그치? 펴질 거니까 밑에 쪽에서는. 문제를 봅시다. 자, A의 흥분에 의해서 기역이 수축한다. 맞는 표현이죠. 감각 뉴런이 흥분하게 되면 당연히 전달받아서 수축을 해야지 다리가 올라갈 거 아니야. 니은 B와 C는 모두 체성신경에 속한다. B는 연합 뉴런이죠. 체성신경이 아니고요. C는 운동 뉴런인 거니까 체성신경이 맞고,
모두가 아닌 거니까 틀린 거야. 자, 이 반사 과정에서 니은은 이완해야 되는 거니까 수축하는 게 아니죠. 틀렸다. 따라서 기역만 답이 됩니다. 답은 1번이네요. 8번. 그림은 사람의 신경계를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고, 이제 이름을 찾아보자. A를 보게 되면 뇌가 되고 뇌, B가 척수가 되죠. 뇌와 척수가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니까. 자, 말초신경계라는 거는 이제 가지가 뻗어 나온 건데, 뇌에서 바로 뻗어 나오는 거는 뇌신경이라고 하고요. 척수에서 뻗어 나온 거는 척수신경이라 하죠. 이건 말초신경인 거야. 문제를 봅시다. 자, A는 뇌신경이 아니지, 그냥 뇌가 되는 거야. 틀린 표현이야. 표현이 중요하죠. C는 뇌신경이잖아. 뇌신경은 말초신경인 거거든. 그죠? 그래서 원심성 뉴런이거나 구심성 뉴런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연합 뉴런은 아닌 거지. 그 다음에 D는 좌우 31쌍 외우셔야 되죠. 뇌신경이 12쌍, 그 다음에 척수신경이 31쌍 이렇게 외우는 거거든. 12월 31일 이렇게 외우시는 거라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야. 따라서 디귿만 답이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9번. 그림은 골격근에 연결된 뉴런 A를 나타낸 것이고, 자, 기역은 A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줬을 때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다. 자, A를 그림 보자마자 알 수 있겠죠. 운동신경, 그러니까 원심성 뉴런 중에서 운동 뉴런이라는 이야기잖아. 그거 알면 풀죠. 그러면 기역의 물질이 뭐겠니, 친구들? 아세틸콜린이죠. 아세틸콜린. 이것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봐요. 자, A는 원심성 신경, 운동신경이 맞고, 기역은 아세틸콜린도 맞아. 자, A에서 충분히 전도될 때 당연히 마리집이 있으니까 당연히 뛰어서 가겠죠. 도약 전도가 일어나는 것도 맞아.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 다 맞죠. 답은 5번입니다. 10번. 그림은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기관 X와 홍채, 심장, 방광에 각각 연결된 자율신경이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기관 X에 연결된 경로가 나와 있죠. 자, 기역과 율이 전부 다 가이며 모두 같다는 이야기지. 가는 교감이거나 부교감이다. 다시 말하면 이 신경 3개 다가 교감이거나 부교감이라는 이야기죠. 그걸 찾으라는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A와 B, C는 홍채, 심장, 방광 각각 연결된 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이라고 나와 있죠. 신경절이 있다는 거는 자율신경이라는 이야기잖아. 교감이거나 부교감이거나 위에 나와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X라는 게 뇌와 척수 중에 한 개래. 여기에 힌트가 있는 거지. 왜냐면 자, 홍채와 심장에 대한 자율신경은 부교감은 척수에 있지 않거든. 부교감 신경은 홍채는 중간내에 붙어 있고 심장은 연수에 붙어 있잖아. 물론 방광은 척수에 붙어 있고. 지금 3개 다 다르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X가 공통이란 이야기거든. 그러면 교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X가 교감신경이란 이야기야. 그러니까 척수란 이야기지. X가 척수란 이야기고요. 이 모든 신경이 무슨 신경이란 이야기야? 같은 거니까 교감신경이란 이야기야. 이거 찾는 문제예요. 교감신경은 전부 척수에 붙어 있거든. 그죠? 그 다음에 교감신경은 그러니까 절전 유런이라고 그러지. 앞쪽이 유런이 짧아. 그러니까 이게 짧다는 거야, 앞에가. 뒤에가 길다는 이야기, 이런 식으로. 그거 이해하시면 되죠. 자, 문제를 봅시다. 기역이라는 거는 이제 교감신경인데, 자, 교감신경이라는 거는 뇌신경에 속하는 게 아니고 척수에 붙어 있으니까 지금 척수신경을 말하는 거죠. 척수에 붙어 있는 말초신경. 그래서 척수신경에 속하는 거야. 틀린 거야, 이게. 그 다음에 B의 축삭돌기 말단에는, 자, B가 교감신경인데 B는 앞쪽이 신경인 거잖아. 그러니까 교감의 앞쪽,
마디절, 그러니까 절전 유런이라는 이야기거든. 앞쪽에는 뭐가 나오죠? 아세틸콜린이 나오고 뒤쪽에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앞쪽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맞는 표현이야. 디귿 C. 자, C가 방광에 연결된 교감신경인 거거든. 그럼 C의 축석돌기 말단의 신경 전달 물질 분비가 촉진되면, 자, 교감신경이 흥분된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방광은 이완하게 되죠. 수축하는 게 아니야.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이완을 해야 된다. 틀린 표현인 거지. 시험에 되게 잘 나오죠. 방광이 잘 나오니까 방광을 꼭 기억하자고. 그래서 니은만 답이 됩니다. 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네. 11번 그림은 중추신경계와 반응기관을 연결하는 자율신경 A. 그럼 교감과 부교감 중 찾아내란 이야기고, 자, 우리가 소화관 위와 연결된 거는 위와 간에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이제 뭐란 이야기야? 교감이란 이야기죠. 교감. 척수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교감인 걸 찾는 문제가 되죠. 그죠? 봅시다. 그럼 기읍과 니은은 각각 억제와 촉진 중 한 개라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이제 흥분되게 되면 소화가 잘 안 되잖아. 그럼 소화 운동은 억제가 되겠죠. 그다음 글리코젠 분해는 촉진이 되겠다. 이거 찾는 문제가 되네. 그죠? 그 다음에 문제를 볼까? 기억 A는 원심성 유런으로 구성된다. 맞죠? A가 자율신경 중에 교감이니까 원심성 유런 맞고요. 자, 기억은 억제가 맞는 표현이고, 자, 에피네프린은 자, 글리코젠을 분해에 관여하죠. 에피네프린이라는 거는 부신 속질 호르몬인데 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되게 되면 당을 만들어내잖아. 그러니까 글리코젠을 분해하는 게 맞아. 맞는 표현이야.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죠. 답은 5번입니다. 12번 그림은 자율신경 A와 B가 그림으로 나와 있고요. 그지? 기읍과 디귿은 신경 전달 물질이고, 뭐 니은과 디귿은 다르다고 나와 있죠. 또 그림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게 A가 부교감 신경인 거고요. 부교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당연히 앞쪽이 길죠. 그러니까 마디 전 유런, 절전 유런이 긴 게 부교감이고, 절전 앞쪽 유런 이 짧은 게 교감이죠. 이건 B는 교감이란 이야기야. 그지? 자, 문제를 봐요. 자, 기읍 A에는 연합 유런이 있니? 아니죠. A는 교감, 부교감은 자율신경계잖아. 연합 유런이 아니야. B는 지금 교감신경인 거거든. 신경절 이전 유런의 신경세포체는 이놈의 신경세포체가 척수에 있는데, 척수에 당연히 안쪽에 있겠죠. 신경세포체는 척수에 속질에 있단 말이야. 회백질에 있는 게 맞아. 그 다음에 교감신경의 말단에 나오는 게 다 아시겠죠? 노르에피네프린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맞는 표현이야. 따라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죠. 답은 4번입니다. 13번 그림 간은 심장 및 심장과 연결된 혈관에 연결된 신경 A와 C가 중추신경계에 연결된 경로가 나와 있죠. 그림에 잘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나는 뭐 동맥 혈압에 대해서 부교감과 교감과 이렇게 움직이는 게 나와 있죠. 그래프가 이제 발생 빈도의 그래프가 잘 표현되어 있고, 자, A와 C는 각각 교감이거나 부교감이거나, 그 다음에 신경, 감각신경이거나, 압력신경체 신경이거나. 자, 그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게 A가 감각신경이잖아. 그래서 감각신경이고요. 자, 그 다음에 B와 C는 자율신경인 건데, 그지? 마디 기준으로 앞쪽이 긴 거, B가 길잖아요. 기니까 B가 부교감이 되겠죠. 앞쪽이 짧은 게 교감이 되겠네. 자, 문제를 봅시다. 기읍 A는 구심성 신경, 감각신경이 맞는 표현이고,
자, B는 부교감인 거거든. 그럼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어디 있겠니? 심장에 대한 부교감은 어디 있어? 연수에 있단 말이야. 맞는 표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교감 신경은 다 척수에 붙어 있는데 부교감은 다르잖아. 심장에 대한 부교감은 연수에 붙어 있어. 그래서 맞는 표현이야. 디귿. 동맥 혈압이 감소하면 C가 교감이잖아. 그럼 교감 그래프를 보시면 되죠. 이게 교감 그래프인데 동맥 혈압이 감소하면 흥분 발생 빈도는 올라가죠. 증가하네. 감소가 아니죠. 틀렸다. 따라서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됩니다. 답은 3번이네요. 14번. 자, 그림은 어떤 환자에서 척수의 왼쪽 전체가 손상이 됐네. 그러니까 손상 부위가 왼쪽이란 이야기죠. 왼쪽. 자, 이 환자는 감각 및 운동 기능 일부가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며, 자, 오른쪽 다리를 만졌을 때는 감각이 있대. 그러니까 오른쪽은 정상이라는 이야기잖아. 문제를 볼까? 자, 동공반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틀렸죠. 동공반사 문제가 없죠. 뇌신경 연결된 거니까 척수랑 상관없는 거잖아. 그치? 물론 뇌로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니은 왼손을 움직일 수 없겠죠. 당연히 왼쪽이 손상돼 있으니까 척수 신경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척수를 타고 올라가야 되니까 문제가 있는 거니까 맞는 표현이고. 자, 오른쪽 다리를 만졌을 때 발생한 흥분은 오른쪽 척수를 통해 대뇌로 갈 수가 있죠. 오른쪽은 문제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 돼요. 답은 4번입니다. 15번. 그림은 여러가지 자극에 대한 반응의 경로가 그림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자, A와 I는 뉴런이라고 나와 있죠. 자, 기읍과 미음은 눈이거나 입이거나 발의 피부거나 팔의 골격근이거나 다리의 골격근이란 이야기인 거니까 매칭을 하자는 이야기지. 대충 위치 보고 판단하는 건데 기읍이 눈이 되겠고, 그 다음에 디귿이 입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발의 피부가 감각신경인 거니까 니은이 발의 피부가 되겠고, 그 다음에 골격근이 운동신경인 거잖아. 위쪽에 있는 리을이 팔의 골격근이고 미음이 다리의 골격근이겠네. 이렇게 매칭하시면 되고. 자, 문제를 봅시다. 기읍 B는 뇌죠. 뇌신경이 아니죠. 뇌신경은 말초신경을 말하는 거야. 그냥 뇌다. 뇌. 연합뉴런. 틀렸다. 자, 가를 보게 되면, 자, 바닥에 놓여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안경을 밟고 자신도 모르게 발을 떼었다. 반사죠. 척수 반사의 경로를 찾으라는 이야기잖아. 그럼 당연히 처음에 피부 감각을 느껴야 되고요. 쭉 타고 가고 척수에서 바로 반사해서 바로 가야 되죠. 다이렉트로. 이거 찾는 거니까 이건 맞는 표현이야. 디귿. 나를 보면 날아오는 셔틀콕을 보고 팔을 일렀다는 이야기잖아. 보고 일른 거니까 일로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 보고 쭉 타고 갔다가 팔로 전달되겠죠. 리을로. 그래서 맞는 표현이죠. 따라서 니은과 디귿만 답이 되죠. 답은 5번입니다. 그림만 잘 보시면 쉽게 풀죠. 16번. 다음은 신경계 질환인 파킨슨 병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기읍은 소뇌와 중간뇌 중 하나라고 나와 있죠. 자, 보게 되면 기읍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 이상으로 나타난다고 나와 있지. 그럼 파킨슨 병이 어느 뇌에서 나오겠니?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상식적으로 소뇌는 아니겠죠. 소뇌는 평형 감각을 유지하는 뇌잖아. 그래서 중간뇌가 아니겠냐고 예측은 가능하죠. 그지? 그래서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외울 필요는 없지. 충분히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중간뇌가 되는 건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몸이 경직되고 자세가 불안정하고 파킨슨 병의 특징이죠. 문제를 봅시다. 자, 기억은 중간뇌니까 당연히 뇌줄기가 맞죠. 뇌줄기는 중간뇌 뇌교랑 연수를 우리가 뇌줄기라고 하는 거잖아. 니은
정상인에서 A, 도파민을 이야기하는 거죠. 도파민은 신경 전달 물질인 거예요. 도파민을 분비하는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 존재하는 시냅소포에 있다. 맞겠죠? 신경 전달 물질인 거니까 축삭돌기 말단에 분포하겠죠. 물론 소포 안에 쌓여져 있겠지. 이것도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 디귿. B. 몸이 경직되는 거.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에도 나타나는 증상이 맞겠죠. 이름이 딱 봐도 근육이 위축한다잖아.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거 걸려도 몸이 경직되겠다라고 예측이 가능하죠. 그래서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이렇게 찾아내면 되는 거니까 대략적으로. 따라서 기응, 니은, 디귿이 다 맞는 표현입니다. 답은 5번이네요. 다들 수고하셨어요.